안녕하십니까, 요리용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장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현재 가지고 있는 주주고, 제가 이쯤에서 들어갔거든요. 이쯤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쯤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매수해도 되겠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마이너스 한 10 몇 프로 20% 가까이 물려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진짜 잘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빠지지, 왜 안 오르지, 이재용 회장이 복귀했고 시장 뭐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고 하는데 왜 그렇지,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1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뉴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1도 몰랐습니다. 하나도 몰랐어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뭔지, 시스템이 반도체가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도 안 좋고, 내가 그럼 삼성전자에 투자했는데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확인만 해보자 싶어서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최소한 내가 이거 투자하는데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차트로 원래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했고, 이때 이제 반등하다가 손절을 못했고, 손절을 하려고 하니까 9월 배당이 있어서, 그래서 배당까지 받자 싶어서 제가 투자를 안 했거든요. 왜 배당을 받자라고 생각을 했냐면, 원래 이때 손절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로 나오면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역대급 배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찌라시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ARM 인수한다고 뭐 하는데 과연 뭐 역대급 배당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 어차피 물린 거 그러면 배당이나 받자 싶어서 제가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지, 단순 시장이 하락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모멘텀이 없어서 하는 건지,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최소한 요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시장을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흔히 반도체 1위다라고 말하는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2배가 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먼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구분을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휘발성 그리고 비휘발성으로 나누어지는데, 휘발성은 정보 처리가 빠른 대신 우리 컴퓨터 전원을 뽑으면 정보가 다 사라집니다. 그게 단점이자 또 정보 처리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비휘발성 메모리는 이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 정보 처리가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발성에는 이제 D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비휘발성에는 이제 요즘에 SSD가 조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랜드 플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주력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 1위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근데 요즘에 뭐 대만에 많이 나오는 이게 시스템 반도체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TSMC. 거기 TSMC가 이 시스템 반도체에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컴퓨터 CPU 같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 거의 뭐 70% 시장주를 점유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이 시스템 반도체, 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가 뭐 이렇게 많아 해서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우리나라에서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저희 나라에만 사용하는 특화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를 선택을 했냐? 아니 시스템 반도체를 하면 되지 왜 메모리 반도체를 했냐 하니까 저희 삼성은 그 반도체 시장의 후발주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력을 하고 있었고 이 시스템 반도체는 그 미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기술력이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뛰어들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에서는 그게 맞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석권을 했죠.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미국이 일본이 이제 그 당시에 IT 버블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일본이 거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일본을 어떻게 보면 양털 깎기를 한 거죠. 양털 깎기를 하고 반도체 협정 체결을 하면서 이제 일본이 미국이 일본 때리기를 하면서 그 반사익을 저희 나라가 받게 되었고 그 반도체 시장을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를 보시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차 산업을 누가 먹냐에 따라서 미국이 먹으면 패권국가 1위 더 강하게 유지, 중국이 먹으면 패권국가 1위에 대한 도전에 힘을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TSMC가 그 중심에 있는 것 같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처럼 설계와 생산을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설계와 검수와 제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TSMC가 이 제작을 하는 대표적인 업체고 거의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도 하나로 했었는데 이 TSMC 창업자가 나중에 이 시대에서는 나눠야 되겠다 해서 최초로 시작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맞아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라는 시장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렇게 분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고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냐?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빅사이클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원래는 1차로 우리 가정용 PC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자락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또 삼성전자에게 호재. 그리고 이 끝자락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스마트폰이 공급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줄어들려고 할 때 클라우드 업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슈퍼 사이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주문 생산이 아니고 미리 생산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올라가다가 빠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공급이 많아지고 이런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과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 메모리 시장에 메리트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의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만들어 놓은 삼성전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삼성전자에 어떠한 변화나 혁신을 가지고 온 거는 전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ARM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ARM 인수가 쉽지 않아 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인수에 뛰어들었지만 IT 시장의 독점의 우려와 독점의 우려 때문에 이제 IT 기업과 국가에서 반대로 실패했거든요. 그럼 과연 삼성은 인수할 수 있을까? 물론 삼성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현재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면 삼성을 과연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했을 때 딱히 큰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락하는 이유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전자의 흔히 말하는 가치투자 분석을 해보니 현재로서는 투자의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은 충분히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월봉에서 쭉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거 이제 코로나 때 돈 풀기로 올라간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거의 반납하긴 했는데 과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들려고 하는 삼성전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은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저도 삼성전자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고 2차전지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업체가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거를 생산을 하는지 알고 그리고 차트로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차트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보고 손절도 기가 막히게 한다라면 뭐 같이 투자 굳이 저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차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내가 아직 차트도 잘 못 보고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차트 공부도 하시고 이 업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은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더 깊이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려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다는 마음으로 찍어봤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나머지 종목들도 혹시 공부할 종목들이 있으면 지금 펫배터리 관련된 것도 제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정리가 조금 되면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찍을 수도 있고 내용이 만약 작게 된다면 제가 했던 블로그에 그 주소를 남겨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